안녕하세요, 빌산건설입니다. 오늘은 북창동 현장에 왔는데요. 예전에 북창동 현장 시작할 때 한번 왔었는데, 오늘은 북창동 현장 준공 나고 한번 현장 어떻게 전과 후가 바뀌었는지 현장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춥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벌써 저희 북창동 현장 바로 도착했는데요. 예전에는 그 전면은 타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워낙 오래돼서 좀 떨어진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코를 해서 그 주변 건물하고 좀 조화롭게 했고요. 또 옆쪽은 페인트만 새로 칠하게 해서 좀 비용을 좀 최소하게 해서 외관을 좀 지정했는데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특화하기 위해서 빨간색 벽돌 타일로 해서 이렇게 1층을 좀 꾸며봤습니다. 예전 건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판이하게 달라졌죠. 자, 들어가시죠. 예전에 칙칙했던 이 복도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이렇게 타일로 해서 외벽을 좀 화사하게 바꿨고요. 그리고 색상도 맞춰서 바닥 타일도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계단실까지 다 바꾼 건 아니고요.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1층의 부분만 전면으로 저희가 교체해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해서 좀 최선으로 변경을 진행했고요. 임차인들이 왔다고 하거나 손님들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복도만 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바로 타고 이동을 하지 계단을 타고 움직이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공용부만 좀 꾸며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도 어떻게 보면 1층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칙칙했었는데 이 1층 엘리베이터 부분에 벽체를 타일로 해서 변경을 진행했고요. 엘리베이터도 예전에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주문 제작해서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화장실도 너무 오래된 그런 디자인의 화장실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 화장실 벽체 위에다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녹색 타일로 되게 오래된 타일이었죠. 그래서 건축주분이 타일 업체 방문해서 타일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희가 제시도 해드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를 이렇게 시공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깔끔하죠. 그리고 요즘 뭐 트렌드에도 맞춰가지고 상당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지하를 한번 볼까요? 지하. 예전에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철거만 해놓고 에어컨 설치랑 그 정도만 좀 진행해서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마감 정도만, 이 내부에 붙어있던 마감재는 다 저희가 철거를 했고 여기 임차인들이 들어오면 인테리어를 별도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최소한의 마감만 좀 진행했고요. 이렇게 에어컨도 달아줬고, 요즘에 또 카페나 술집 같은 게 그냥 이런 마감재를 사용해도 무방하게끔 해서 인테리어를 하니까 그냥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 느낌 괜찮지 않아요? 나 여기 느낌 괜찮은데? 그냥 정리만 해주면 되지. 이런 것들만 좀 정리해주면 되지. 이렇게 글린시설 내부로 왔는데요. 그때도 이제 알루미늄 창호긴 했었는데 창호 자체가 단열이 안 돼서 여기 곰팡이도 쓸고 물도 주룩주룩 흐르고 페인트도 다 벗겨져가지고 그랬었는데 알루미늄 단열 창호를 새로 신설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기존에 있던 오염 부위도 다 철거하고 페인트를 칠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에어컨을 이렇게 신설을 했고요. 이제 조명도 평판 조명으로 이렇게 해서 바닥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하긴 하지만 PVC 타일로 해서 기본적인 마감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이용하기에는 꽤 넓은 규모고, 그리고 여기 위치가 북창동인데 소공동에 바로 붙어 있어서 여기가 워낙 또 중심지 상권이고 또 바로 맞은편에 한국은행도 있어서 유동인구가 있다 보니까 사무실로 임대되기에는 상당히 좋은 퀄리티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걸 공사를 진행할 때도 공사비 이슈가 제일 컸거든요. 제한된 예산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고 건축주분은 그래도 좀 좋은 자재를 쓰고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데,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처음 생각했던 기대보다는 퀄리티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도 좀 잘 안 보이는 부분은 과감히 걷어내고 잘 보이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좀 꾸미고 임대를 하는데 훨씬 도움 되게끔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최소한의 마감만 한 거거든요. 임차인들이 와서 좀 꾸미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최소한의 마감만 한 거고, 그냥 책상만 놔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의 마감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되게 노후화되고 전기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였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원래 제대로 했으면 이걸 다 벽을 까내고 전기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으로 해서 선을 빼내고 공사 비용을 좀 줄인 거죠. 이게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근데 실제로 그냥 책상만 놓고 써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기본은 그래요. 일단
대우성 공사를 하게 되면은 해체 공사가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해체에 대해서는 우리 다 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별도의 해체 감리가 들어가야 되고 건축주분이 예상치도 않은 그런 금액이 발생할 수 있고 대수선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기간이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금 스케줄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최소한의 변경을 통해서 극대화된 효과를 얻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냥 기본적인 인테리어 내부 공사랑 외장재만 변경하는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공사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분하고 협의하면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공사를 좀 진행하게 되는 케이스예요. 건축주분도 어떻게 보면 전과 후 워낙에 또 바뀐 부분은 많이 바뀌어서 상당히 만족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뭐 임차도 곧잘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조만간 다 만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전과 후 딱 비교 사진이 있으면 우와 할 텐데 뭐 잘 넣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까? 자, 지금까지 북창동 현장의 전과 후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 분석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바뀌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산이 너무 낮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 상담 의뢰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예산에 맞게 공사 범위도 설정해 드리고 퀄리티도 훨씬 더 높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단 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